발표 시간에 다 하지 못하신 말씀은 이따가 종합토론 시간에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발표 많이 들었는데 결국은 인간이 다시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발표는 고려대학교 영문과의 남호성 선생님 모시고 데이터, 인공지능, 그리고 수학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호성 선생님께서는 영문과 교수님이신데 AI에 필요한 음성 인식, 그 다음에 음성 합성과 관련된 원천 기술을 보유한 연구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만큼 영문과 선생님인데 발표 제목에 수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래머로 들립니까? 예, 들리세요. 프로그래머로 SDS에서 옛날에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유니텔에서 유니텔 사업부에서 프로그램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한 2년 정도 일하다가 예일 대학을 갔습니다. 운 좋게 거기 가서 해스킨스 연구소라는 데에서 여러 가지를 다 배웠습니다. 뭐 소위 말하는 요즘 융합형으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영문과 출신인데 제가 하는 전공은 음성공학을 했고 물리학을 했고 뇌과학을 했고 로보틱스를 했고 당연히 전산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15년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2014년도 와서 남주라는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일은 영문과 학생을 공대 학생으로 만들자, 개조시키자가 제 해야 될 일이라고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책으로 지었습니다. 1년 반 전에 지었고 책을 뭐 이런 글 같은 거 잘 못 적어서 한 2년 반 정도 걸렸는데 영문과 출신이 수학책을 써서 수학 분야 1등 했습니다. 과학 분야 3등, 4등까지 갔습니다. 그 세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AI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여러분들은 20분 뒤에 다 배워가시게 될 겁니다. 세 가지 키워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수, 벡터, 행렬입니다. 그리고 함수는 AI이고 벡터는 데이터고 마지막으로 AI는 행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고 가게 될 겁니다. 자, 먼저 함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수는 딱 그냥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함수는 입출력입니다. 입력 들어가고 출력 들어가는 거.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주석이 있죠? 뭐가 들어갑니까? 과일 들어가고 주스 나오죠. 그 다음에 오른쪽 자판기 돈 들어가고 캔 나오죠. 왼쪽 보시면 X가 입력이고 A 곱하기 하고 B 더하기 해서 Y 나오죠. 여기 뭡니까 마지막에? 아침에 뭐 먹고 저녁에 똥 싸죠. 우리는 함수였습니다. 이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화 배설 말고도 사람은 함수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함수가 그 이후로도 배웠지만 이게 수학적인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함수는 입출력이라고 생각하면 전부 다 우리 주변 그리고 나 전부 다 함수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배설, 소화 이런 게 함수라고 그랬죠. 또 봅시다.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가 피부로 신경 세포에서 전기 자극을 받아서 춥다 이런 거를 출력으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입력은 이런 스킨에 그런 자극이고 출력이 춥다 이런 게 들고 왼쪽 보면 시각적인 입력이 들어와서 무섭다 이런 거를 우리가 출력으로 생각할 수 있고 지금 함수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도 우리가 머릿속으로 어떤 개념을 생각하고 뱉어내죠. 지금 뱉어내고 있죠. 그럼 이 출력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소리를 듣죠. 소리라는 걸 입력으로 받아들이고 무슨 말이라는 거를 출력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함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의 셀 수 없는 함수의 집합체입니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수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AI는 인간을 닮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면 인텔리전스 자체가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Artificial은 기계입니다. 그래서 인간 닮은 기계를 만드는 거니까 AI는 당연히 함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봅시다. 어떤 점에서 함수인지 봅시다. 대표적인 AI를 보겠습니다. 자, 왼쪽을 입력이라고 생각하시고 중간에 있는 컴퓨터를 AI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가 들어갑니까? 사람의 음성이 들어가서 글자가 나오죠.
음성 인식이라고 합니다. Speech to Text 해가지고 STT라고 그냥 음성 인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음성 인식이 잘 돼야지 나중에 로봇하고 대화하려면 뭐가 될 거잖아요. 요즘 뭐 차 타고 이런 거 할 때 뭐 다 음성 인식 많이 나오고 CD 나오고 뭐 있지만 잘 안 돼 왔습니다. 요즘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입출력을 한번 바꿔봅시다. 텍스트를 입력으로 넣고 그거를 음성으로 낸다. 우리 글자 쳐가지고 뭐 소리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 TTS, 텍스트라고 해서 텍스트 투 스피치 TTS 많이 쓰고 있죠. 요즘 유튜브 가면. 그리고 영어 글자가 들어가서 한국어 글자가 나오면 아시다시피 자동 번역 많이 쓰고 계십니다. 팝하고 이런 거. 그리고 사진 같은 게 들어가서 우리 할머니들 산에 가서 사진 찍고 강아지 사진 찍고 요즘 막 찍잖아요. 네이블 렌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어떤 건지 맞춰주잖아요. 당연히 뭐 강아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포메라니안인가 뭐 똥개인지 뭐 이거 다 맞춰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주고 우리가 글자로 그 반대로 입출력을 바꿔서 강아지라고 써주면 또 강아지라는 그림을 그려주기도 합니다. 물론 강아지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우리가 뭐 강아지가 달나라에 올라가서 춤추고 있는 것을 완전 사실주의로 그려달라 뭐 이렇게 해도 다 그려줍니다. 요즘 달리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그림 그려주는 게 나왔죠. 그래서 이런 입력이 들어가서 이런 출력이 나옵니다. 자, 입력들, 출력들 사실 보면 거의 비슷한데요. 그럼 다 모아봅시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이미지라고 그러고 이거는 음성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텍스트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데이터는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딴 것도 있는데 뭐 키도 있고 환율도 있고 뭐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런 것들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요 세 가지가 데이터 전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 세 개를 거치지 않고 하루를 지나가는 날은 없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수학, 첫 번째 수학 뭐였습니까? 아까 함수, 이제 두 번째 수학 벡터입니다. 데이터는 벡터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 행렬 하나 남았다 그랬죠. 중간쯤 왔습니다, 우리. 자, 데이터는 벡터로 바꿔야 됩니다. 벡터가 뭔지 이 책에 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벡터는 숫자열입니다. 숫자열이 뭐냐면 숫자가 여러 개 있는 게 숫자열입니다. 한 줄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줄짜리. 1, 2, 8, 9, 3, 5, 4, 7, 8, 6, 3, 2 뭐 이런 거 전부 다 벡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벡터는 한 점이다가 중요합니다. 아니 숫자가 여러 개인데 어떻게 한 점으로 되느냐. 보시면 지금 남주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가 있지만 그 보시지 마시고 남주라는 학생의 중간고사 영어 수학 성적 점수입니다. 70점, 45점이죠. 그 두 개의 숫자니까 아까 숫자열이라고 그랬으니까 저거는 벡터이죠. 남주라는 학생의 중간고사 영어 수학 점수 벡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70, 45 그게 벡터입니다. 이 그래프 X, Y는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두 개를 영어축, X축으로 하면 우리가 한 점으로 찍을 수 있죠. 지금 보세요. 두 개의 숫자였는데 분명히 한 점으로 찍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남주가 중간고사에 그것만 친 게 아닙니다. 국어도 쳤습니다. 그래서 국어 점수까지 하면 70, 45, 60 이 세 개가 벡터인 거죠. 자, 저거 한 점에서 찍을 수 있죠. 근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 하나 더 세웠죠. 축을 하나 더 만들어줬죠. 그러면 중간고사가 우리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과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주가 70, 45, 60 뭐 이렇게 받아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네 개의 숫자도 한 점으로 찍을 수 있겠죠. 안 되죠. 우리는 이제 우리 삶이 3차원이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지만 상상 속에서는 되잖아요. 그래서 벡터는 자 이제 외우세요. 벡터는 숫자열이다. 벡터는 데이터를 표현한다. 데이터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벡터는 한 점이다. 이 세 가지만 외우시면 끝입니다. 자, 두 번째 수학까지 끝났습니다. 자, 이게 왜 좋냐? 데이터 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각화입니다. 벡터화해서 시각화하면 끝입니다. 데이터 과학은. 자, 봅시다. 자, 중간고사 이 세 명의 중간고사 점수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영어 수학. 훈이 20, 70, 남주 70, 45, 미진 80, 30 받았습니다. 보통 담임 선생님들은 저거를 엑셀에다가 정리합니다. 3시간 동안 그거를 뚫어지게 쳐다본다 한들 저기 속에서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근데 점을 찍고 나니까 남주하고 미진이 컨닝했나? 아니면 둘이 성격이 비슷하네? 적성이 비슷하네? 그리고 훈이는 완전히 그냥 별종이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왜 시각화가 저렇게 중요한지를 우리는 그냥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과학, 데이터 시각화가 벡터화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이렇게 거리가 머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각도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건 이제 수학적으로 각도가 보이잖아요. 원점을 찍고 그 다음에 남주하고 훈이는 각도가 크죠. 그리고 남주하고 미진이는 각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각도가 작은 애들이 더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점점 더 확대를 시켜서 이건 다른 거. 극단적으로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이제 영어 80 수학 빵점, B라는 학생은 영어 빵점 수학 70 이렇게 받았다 치면 달라도 제일 다른 경우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각도가 몇 도입니까? 90도. 그러니까 90도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orthogonal이라고 그러고 사진 찾아보시면 진짜 달라도 진짜 다른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확대를 시켜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텍스트 아티클 같은 것들을 아니면 신문기사 같은 것들을 그냥 한 300개를 모읍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찍어봤더니 저렇게 모이네. 나중에 까봤더니 저런 식으로 저기 있는 건 뉴스기사, 저기는 영화 대본, 저기는 시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런 게 분석입니다. 그리고 저거를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벡터화하고 점점점 찍어서 저기는 고양이가 모였네, 여기는 강아지가 모였네, 여기는 토끼가 모였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 이 일입니다.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쪽쪽쪽 잘라가지고 나중에 새로운 점이 올 때 이거는 강아지다 고양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지금 데이터는 숫자 열, 벡터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미지, 아까 데이터 3가지를 하셨습니다. 이미지, 그 다음 뭐죠? 음성, 그 다음에 텍스트. 그 3가지가 어떻게 벡터화 되는지 봅시다. 이미지부터 보겠습니다. 왼쪽에 이미지죠. 저걸 어떻게 숫자로 해야 될지도 막막합니다. 우리 확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거를 우리가 숫자화를 할 때 약속을 해야 됩니다. 제일 까만 거는 0, 그리고 제일 하얀 거는 10,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합시다. 그리고 그 사이 거는 뭐 그레이한 거는 뭐 어떤 숫자를 한다고 이제 약속을 해놓고 저걸 어떻게 숫자화를 하지? 확대를 쫙 해보면 우리가 이걸 픽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사각형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숫자 대입을 하면 됩니다. 숫자가 맞죠? 자, 이런 식으로 숫자화를 시키면 됩니다. 근데 숫자화를 시켰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벡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벡터는 한 줄 이어야 됩니다. 지금 몇 줄이죠? 한 줄 아니죠? 그래서 한 줄로 만들어 줍시다. 어떻게? 요렇게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전혀 없으시죠? 이미지 데이터를 어떻게 벡터화하는지를 그냥 다 이야기했습니다. 시각적으로 다 봤습니다. 근데 이게 수학입니다. 중요한 거는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에 있는 거 벡터화하고 제가 금방 오퍼레이션으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한 줄 한 줄 하는 게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학생들뿐만 아니라 뭐 일반인들도 이 페이지를 보면 수학이구나 도망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페이지 이전에는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교양 교육이 될 수도 있고 뭐도 될 수도 있는데 수학 이 자체가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 이전이 실체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차선 혹은 뭐 사악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게 근데 필요하느냐? 이거 없이도 되죠? 없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저거 없이도 잘 가고 나중에 이제 하다 보니까 저절로 이제 수학식이 필요하구나 해서 이제 보완으로 하는 거지.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근데 왜 하느냐? 여러분들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옛날에 가족 오락관이 있었잖아요. 뭐 하나를 이야기하면 계속 한 5명 지나고 나면 딴소리 하잖아요. 아침에 밥을 먹었다 하는데 저쪽에 가서는 아침에 똥을 쌌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아까 위에서부터 한 줄 한 줄 한 줄 이렇게 한다는데 몇 개 전하다 보면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수식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근데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이미지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음성 데이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음성 데이터는 어떻게 벡터화가 되느냐? 자, 음성 우리가 한번 뿌려보면 여러분들 음성은 파형이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림처럼 우리가 이렇게 확대를 시켜봤는데 안 보입니다. 이걸 숫자화 어떻게 시키지? 쪼개면 되죠. 이렇게 쪼개고 나서 위에 있는 거는 큰 수, 조금 밑에 있는 거는 작은 수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벡터화 됐죠. 끝났습니다. 텍스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다뤄야 될 중요한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입니다. 챗GPT가 정확하게 텍스트 데이터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입력으로 텍스트 들어가고 입력으로 tek스트 나옵니다. 요것만 이해하면 챗GPT 원리를 다 이해하는 겁니다. 텍스트 데이터가 어떻게 벡터가 되는지 봅시다. 너무 쉬워서 그냥 허무합니다.
영어에 5만 단어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우리가 텍스트 데이터의 공격 대상은 뭐냐면 단어입니다. 거기에 철자도 아니고 단어입니다. 단어라고 보면 단어는 어디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까? 사전에 정의되어 있죠. 자, 사전에 5만 단어가 있다고 칩시다. 영어가. 그러면 벡터화는 이렇게 시키면 됩니다. 5만 개의 0을 만들고 첫 번째 단어를 100000 이렇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01000.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비슷합니다. 제일 마지막 거는 0001 뭐.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요약드리면 이런 데이터가 들어와서 이렇게 데이터 나가는 게 인공지능이라고 했습니다. 함수.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우리가 데이터가 어떤 형태의 데이터가 음성 같은 게 데이터가 들어가서 텍스트 같은 또 다른 데이터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어떤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로 바뀌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게 AI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데이터는 뭐라고 그랬죠? 데이터는 벡터라고 했습니다. 벡터가 들어가서 또 다른 벡터가 나오면 됩니다. 근데 그 벡터를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이미지 벡터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길지만 짧은 거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거 가지고 들어가서 5301 들어가서 마이너스 363 나오면 됩니다. 처음에 들어갔던 게 음성일 수 있는 거고 나오는 게 텍스트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요 원리만 이해하면 되는데, 자, 본격적으로 이제 AI가 뭔가 이제 마지막으로 수학 마지막 게 나옵니다. 자, AI라고 할 때 챗GPT고 나발이고 그 속에 엄청나게 알고리즘과 수학식이 들어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은 곡해하고 있지만 까봅시다. 뭐가 들어있는지. 숫자 덩어리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 숫자 덩어리가 뭐 하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기다리냐? 입력 벡터가 들어와서 나랑 곱해줘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출력 벡터가 나오면 됩니다. 자, 근데 그 곱하기 어떻게 하는가 배우면 되죠? 자, 중간에 있는 것을 행렬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AI는 행렬이다. AI는 함수다. AI는 행렬이다. 데이터는 벡터다. 뭐, 이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죠. 그럼 곱하기 하는 방법 봅시다. 첫 번째 열하고 여기하고 곱합니다. 각각 곱하고 각각 더합니다. 그러면 숫자 하나가 나오죠? 자, 저 숫자 하나를 이쪽으로 보냅니다. 그럼 두 번째 거. 이제 뭐 아시겠죠? 자, 하나하나. 근데 뭐 아구가 맞아야 되겠죠? 저렇게 숫자가 안 맞으면 곱해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저렇게는 맞아야 될 겁니다. 자, 저런 식으로 해서 4개 숫자를 받고 저걸 더하고 한 숫자 나오면 오른쪽으로 보내면 됩니다. 이게 곱하기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거도 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7, 9, 0, 4 이렇게 나오겠죠. 저 다 더하면 뭐가 나올까요? 가라. 예. 자, 근데 중간에 있는 행렬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몇 개 있습니까? 보시면, 잠깐만, 이 경우에 몇 개 있습니까? 자, 다시요. 너무 와버렸네. 네, 죄송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이 경우에 행렬이 몇 개 있습니까? 5개 있죠. 자,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AI들은 엄청나게 저 행렬이 많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그건 어떻게 곱하기 하냐? 제일 첫 번째 있는 행렬과 이렇게 곱하기 하고 그 나머지 결과와 그 다음에 또 곱하고 그 다음에 결과와 또 이것과 곱하고 결과와 이것과 곱하고 결과와 이것과 곱해서 마지막 벡터를, 그러니까 곱하기를 연쇄적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자, 보세요. 지금 입력이 있고 입력과 출력 사이가 거리가 엄청나게 멀죠. 아까보다는 멀죠. 멀다고도 할 수 있지만 깊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거를 딥 러닝이라고 합니다. 딥 러닝의 딥은 행렬이 많다 중간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어디 가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행렬 많은 걸 딥 러닝이래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전에 요거에서 입력이 있고 중간에 행렬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 챗GPT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거기에 저 행렬이 몇 개 있다고 하냐면 뭐 걔들이 막 엄청나게 대놓고 공개하지는 않지만 25,000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숫자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 여기 있는 게 아마 47개일 겁니다. 저 숫자로 쳐서 저 숫자의 개수를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저게 뭐 챗GPT가 1억 7,050개고 1,750개이고 그 다음에 뭐 100조 개라는 소문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어떤 느낌으로 챗GPT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똑같잖아요. 그 숫자만 많을 뿐이지 이겁니다. 그냥 챗GPT도 딴 거 아니고. 자, 그리고 인공지능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데이터 다 마스터 하셨고요. AI 다 마스터 하셨고, 수학 다 마스터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복습해 봅시다. 사람은 함수다. 사람들은 AI도 함수다. 그리고 데이터 함수, AI는 입력 데이터 들어가고 출력 데이터 나오는데 데이터가 벡터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그거 중간에 있는 AI는 행렬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동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1943년도에 나왔어요. 심리학자들이. 그러면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시냅스 이야기인데 그냥 X가 들어가면 A 곱하고 Y 베터라 이 말이에요. Y는 AX 플러스 B 아니면 Y는 AX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를 결합해서 그냥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빙하기, 여러 번의 빙하기가 있었습니다. 1967년도에 저거는 말이 안 되는데 수학적으로 더 이상 이제 가치가 없다 해가지고 1차 빙하기 왔고요. 근데 1986년도에 다친구도라는 말이 행렬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결됐네 이전의 문제들.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문제를 제대로 못 풀었어요. 쓸모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참 헤매다가 2000년도 초반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왜 AI 시대에 폭발에 여러분들 살고 계시냐면 두 가지 이유. 인터넷 때문에 데이터가 폭발한 상황과 두 번째는 그래픽카드예요. 그래픽카드가 왜 중요한지는 그냥 10초 만에 말씀드리면 CPU라는 거 들어보셨죠? CPU는 빌 게이츠 16명 모아놓은 거고 그래픽카드에는 초등생들 4,000명 모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곱하기하고 더하기밖에 없죠? 초등생들 그거 제일 잘합니다. 4,000명 모아놓은 속도 엄청나게 빠르죠? 그래서 성공한 겁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 3년 전으로 생각해보면 별로 그 뒤에는 대단한 게 안 나왔습니다. 근데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챗GPT 해가지고 제3차 빙하기를 올 뻔한 거를 멈추었습니다. 자, 이 사람 이제 지금은 이제 도망갔지만 오픈 AI라는 회사가 지금 챗GPT는 하나의 상징이지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겁니다. 아까 데이터는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이미지, 사운드, 텍스트.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텍스트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끝판왕. 그게 챗GPT. 두 번째, 이미지에 대한 끝판왕. DALL-E. 세 번째, 사운드에 대한 끝판왕. 위스퍼. 이 세 개를 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상황이 생겼냐면 저는 AI를 가지고 장사해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거 세 개 나온 바람에 망했습니다. 사표냈습니다. 지금. 진짜. 그리고 자 2023년 현재 AI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첫 번째 봅시다. AI 기술의 대중화. AI 기술이라는 게 컴퓨터학과 만들고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AI 모델러들 막 3억 주고 데려가고 2억 주고 데려가고 컴퓨터학과 막 몰리고 했지 않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첫 번째 줄 보시면 AI 기술의 대중화. AI 기술이요. 지금 선풍기, 냉장고, 에어컨이 돼버렸습니다. 선풍기 학과 없죠? 에어컨 학과 없죠? 냉장고 학과 없습니다. 이제 개발이 더 이상 연구가 필요 없는 수준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지금 대기업은 사실 오픈 AI로 해서 아까 뚱뚱뚱 세 개를 냈습니다. 근데 지금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저 기술들이 대중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저걸 다 할 수 있게 됐어요. 더 잘하는 유저 커뮤니티가 생겨서 오픈 AI 챗GPT보다 수백만 명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서 더 좋은 걸 만드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우리는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닮아진 AI를 만들까의 시대였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AI한테 잘 보여야 되는 이런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하는 자가 승자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 좀 있죠? 네, 융합형 인재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대학이란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형태의 대학은 옛날 형태의 대학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14세기, 18세기까지는 학과가 4개밖에 없었어요. 뭐냐면 의학, 법학, 신학. 의학, 신학, 법학은 그냥 직업인들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전문 직업인들. 근데 학과가 사실은 철학과였어요. 철학과. 모든 학과가 철학과. 거꾸로 이야기해서 모든 사람은 철학과를 갔습니다. 철학과 가서 철학을 배웠느냐? 아니요. 요거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문학, 그다음에 수학, 기술, 천문학, 예술, 종교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교양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옛날에는 그냥 철학과로 다 했죠. 그래서 철학 박사라고 붙이는 이유가 저 이유 때문입니다. 다 한 박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빈치와 데카르트와 파스칼이 특이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천재가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공부 잘하는 애들 3명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혁명과 분업화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다 쪼갰어요. 기계 부품 만들려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았던 거고, 지금의 학과들은 그 기계 부품을 잘 만드는 전문화된 특화된 학과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는 안 통하는, 그 학과들이 더 이상 안 통하는 사회가 온 거죠. 근데 그 무거운 학교들이 과연 바꿀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바꿉니다. 제가 있는 학교에서도 아무도 안 바꿉니다. 절대로. 제일 무거운 분들이 교수님들이세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의 현실은 지금 융합하고 통합해야 될 때인데, 교육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때 분수 이해 안 되면 너는 문과형이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쫙 그냥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뭐 이때부터 쫙 갈리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가면 의미 없는 문제풀이만 하고, 대학 가서는 저렇게 더 이상 잘게 쪼갤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벽을 만들어놨죠. 저렇게 된 것과는 이제 앞으로 필요한 거는 융합교육인데, 지금 상황은 이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해답은 없습니다. 근데 과연 좋은 대학이란 그럼 뭘까? 지금 현재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아이비리그의 대학들이 과연 좋은 대학일까? 아니면 유튜브가 좋은 대학일까? 저는 감히가 아닙니다. 뭐 다 그냥 공감하실 거예요. 유튜브의 내용들을 잘 모으면 훨씬 더 좋은 대학이 형성되고 남는다는 건 이제 그냥 놀라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어떤 걸 해야 되느냐? 그냥 어떤 도메인 지식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공통적인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의료적인 거, 법적인 거, 뭐 어떤 무슨 전문 분야가 있을 거잖아요. 경영 부분이든 이런, 그거는 하나의 전공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냥 쉽게 파이썬 코딩은 이제는 다 그냥 필수로 해야 될 거. 초등학생도 벌써 하는데 파이썬 코딩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보았던 수학을 좀 해야 되는데요. 수학을 여러분들이 아니면 다른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학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좀 보여드렸던 그게 하나의 예가 되어서 너무너무 쉬운 수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학이라는 실체를 좀 달리 봤으면 좋겠고요. 그럼 그게 어디 있느냐? 다 뭐 누구한테 배워야 돼? 유튜브 가면 다 있습니다. 찾으러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면 그거는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이,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잘 이해가 안 됐을 때 네타시오를 했습니다. 정말 안 좋은 말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 니타시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들, 나한테 설명시켜 줄 사람들은 유튜브에 널려 있습니다. 그걸 찾아다니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를 잘해야 됩니다. 제가 영문과 교수라고 영어 잘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어디 여행 다니라고 영어 잘하는 것도 아니고, 프롬프팅을 하기 위해서 영어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이루어진 이 AI와 한국어로 이루어진 이 AI의 격차는 10분의 1입니다. 이게 1대1로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보다 지금 영어 배우는 게 좋아요. 그래서 동기를 뚜렷하게 해서 저기를 가야 돼요. 그럼 10분의 1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국어에 머물러 있으면.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영어를 잘해야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수학으로 시작해서 영어로 끝나는 수업이었습니다. 네, 저도 고등학교 때 행렬은 참 잘했던 것 같은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행렬만 까맣게 수학의 정석 보면 친해졌던 것 같은데, 아마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AI에 특화되어 있는 국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것으로 일부 두 주제 발표가 끝났는데요. 잠시 안내가 있겠습니다.